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이제 수치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일명 원시 뇌파라고 그래요. 원시. 그러니까 원래 있는 뇌파의 그 데이터를 찾아요. 여기서 찾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고,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음, 기초 데이터를 예, 이름만 하나 바꾸고 이제 하나 이제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기 김래연님이 이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요. 찾아서 여기 기초 데이터가 이분의 이제 뇌파를 찍었을 때 있는 그 로직, 그 시스템의 그 숫자들이에요. 계속 나오는 숫자들이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어저께가 안 보이는 게 2 정도 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숫자에서 2를 딱 해보니까 2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김혜은님 그 상황을. 자,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나오나 엑셀 잡복은 나오나요? 내가 요거는 예은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봤더니 예은님의 기초 데이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잘 안 보이는 분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저희가 이 원래 원 자료를 다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한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자면 팔로 했더니 안 보이잖아요. 이거 거기 지금 예은님이 실제 나왔던 팔이야, 이게. 그런데 이거를 2마이크로부터로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이제 숫자는 바뀌는 거고, 하다 보니까 예은님 같은 경우는 9일째에 이렇게 올라간 게 있어요. 9가. 그러니까 기초일정이 9죠. 본인이. 기초일정이 이렇게, 내면에 보니까 잔에 기초일정이 올라가 있구나. 아, 그런데 12도 올라가 있어. 이런 건 다 올라간 거는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면으로 안에 쭉 들어가 보니까 5가, 5가 살짝, 5가 살짝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일째가 4일째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4일째랑 5일째랑 똑같은 얘기는 5일째가 살짝 있다라는 얘기예요. 5일째가 살짝 있는데 뭐 그래도 쭉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는데 어, 9일째에 가서 이렇게 딱 올라갔어. 기초일동은 있어요, 잔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갔는데 이게 꾹 내려갈 줄 알았는데 12에서 살짝 올라갔어. 12에서 이런 곳 하나 있고요. 근데 운해 같은 경우는 쭉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오다가 6이 똑같으니까 6도 살짝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일째가 6보다는 8이 좀 세게 있잖아요. 8이 좀 있구나. 그래서 운에 8이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돼요. 운에 8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상담을 오시면 상담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저런 거를 통해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하다 남은 것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어저께 이제 여기서 어, 어디까지 했으냐 우리가 4일째까지 했어요. 그리고 5, 6, 7은 5, 6, 7, 8을 이제 5, 6, 7, 8이 약간 감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8, 9 이게 이제 그 8, 9, 10도 5, 6, 7은 5, 6, 7이 주로 감정과 관련된 부위이고요. 8, 9, 10. 8, 9, 10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8, 9, 10, 11 이런 게 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5, 6, 7, 8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같이 5, 6, 7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이 기초율동이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은 90에 있다면 초등학교 애들은 8에 있고 7에 있어요. 그러면 기초율동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일상적으로 그 활동하는 그 뇌파이기 때문에 7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보통 5, 6, 7로 많이 잡고 있어요. 5, 6, 7 또는 5, 6, 7, 8까지만 보는데 그러면 5는 뭐냐? 5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5가 좀 많아요. 그래서 5는 그 5일째는 이 마음 중에서 마음의 가장 음, 그 밑에 밑에 마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2급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랑 나랑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아이가 이렇게 가지면서 어저께 어저께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 생리적인 욕구. 그런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거나 내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ELG가 올라가는데 ELG가 올라가면서 내가 엄마한테 이제 우유를 이렇게 빨아보질 않았어. 엄마 젖꼭지를 빨아보지 않았어.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엄마에 대한 그 빨아보지 않는 그 행위도 있지만 내가 젖을 못 먹었던 배고팠던 그 행위도 있지만 얘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빨면서 엄마랑 갖고 있는 그 애착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OLG예요. 되게 OLG. OLG는 그 정서적인 마음이 이일주의 생리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인 요인에서 발생됐던 애정의 결핍들,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일주는 우리가 이제 그 뇌를 보면 되게 거기 그 가운데에 이제 이중적인, 삼중적인 측에서 이, 그 5, 6, 7은 어떤 거냐면 포유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유류, 우리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유류의 뇌는 어떤 거냐면 일단 포유류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파충류는 새끼를 낳지 않죠. 파충류는 알을 낳아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새끼하고 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알은 여러 개 나기도 하고 엄마가 뭐 이제 그 알을 품기도 하지만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어떤 신체에서 나오는 그 먹이 같은 거를 먹질 않잖아요. 먹이는 주지만. 근데 포유류는 다르죠. 포유류는 엄마라는 그 엄마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먹이를 어릴 때는 거기서 먹는 거잖아요. 엄마 몸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먹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엄마하고 새끼하고 어미하고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유류의 정서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특히 요게 언제까지 되냐면 한 3세까지면 마음이. 그러면
지난번에 다시 인제 그 옛날에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하면 어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를 할 때 기억은 이렇게 우리가 일화적인 기억이 있는가 하면 암묵적 기억이 있다 그랬어요, 암묵적.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3 세까지는 3세 왜 3세 이어 이야 3 세, 2 세, 1 세 요럴 때 아이들이 왜 기억을 못 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해마가 발달을 안 됐어요. 그 해마가 이 기억을 담당하는 건데 해마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영아 때는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만 3 세쯤 되면 애들이 기억이 이제 형성이 될 때는 내가 3세 때 그래도 뭐 해마가 좀 일찍 발달한 애들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3세 이전에 내가 있었던 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는 3세 이후에 일어난다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3세 전에 일어난 기억이 왜 일어나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억이 나는 거. 그거는 엄마가 양육자나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유 얘기가 아기 때 이렇게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 그 아기가 보통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거나 고집 지나면 엄마가 인제 뭐 어린이집 보낼 때는 "아유 얘는 옛날에 뭐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 애가 그 얘기를 자기가 인제 기억을 해 놓고 기억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기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3세 이전에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해일주는 주로 뭔가 사랑에 충족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많이 봐요, 오해일주가. 그러니까 원시적인 기억, 암묵적 기억. 근데 그 암묵적 기억의 대다수는 뭐냐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면 이쪽이 굉장히 이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본능과 관련된 감정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내가 이걸 올라오는 거를 인식을 못 하죠. 못 해요. 못 하는데 감정적인 본능이 인제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인제 오열증가 인제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인제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오열증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내가 엄마랑 관계에서 어쨌든 우리 엄마랑 내가 그 애착의 관계가 많이 안 됐을 때 오열증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인제 자네 같은 경우 운해랑 좀 약간 좀 기능이 다르다면 운해는 젖을 못 먹었거나 엄마랑 같이 그냥 잠자리도 안 했거나 엄마랑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양육의 형태에서 엄마가 많이 이제 없을 때 그런 그 완전히 본능적인 어떤 감정이라면 자네는 자네에 올라가는 것은 쪼끔 논리적인 거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엄마가 인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빨리 일찍 보냈어. 근데 아이는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어. 막 발버둥을 쳤어. 근데도 엄마가 인제 떼어놨잖아요. 내 직장을 가야 돼서 떼어놓기도 하고 또 애들이 가서 거기서 해야지 내가 또 엄마가 좀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인제 보내기도 하는데 아이가 유난히 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다. 그래서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 자네는 자기가 이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왜 날 떼어냈지?' 막 이런 거고 운해 쪽에 올라간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못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아이 큰애 같은 경우에 아무 이상이 없고 잘 지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와서 찍으면 그 운해가 올라와 있어요. 어. 그럼 운해가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해 OLG가 많이 올라갔어 아이가. 인제 마흔 됐어요. 우리가 85 년생이니까.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내가 애정 결핍이야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걔는 그 애정 결핍 자체에 그런 얘기를 뭐 단어도 별로 쓰지 않고 했는데 얘 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엄마의 젖을 한 번도 빨아보지도 않았고 아이가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수술도 했고 또 얘가 태어나서 인제 그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집에 와서는
엄마랑 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거든요.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가 그리웠죠.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긴 잘 자랐어. 그렇지만 얘 내면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인제 성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 그러면 약간 저기죠. 어 엄마 같은 따뜻한 여자를 좋아할 수 있죠. 엄마같이 푸근한 여자. 뭔가 내가 못 받았던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엄마 같은 여자 또는 아빠 같은 남자. 아빠라는 개념은 여기서 아빠라는 개념은 내 아빠같이 닮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포근하고 내가 나를 항상 감싸 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OLG가 올라가면 인제 그 연민이 있고 늘 그다음에 인제 내가 애정을 갈구하잖아요. 그다음 그 관계에서 쪼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 그래 가지고 이 집착 있고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돼 누군가. 남자들 중에서도 자기 부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부인이 어디 가든 상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나도 또 우리 남편이 어디 나가면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꼭 엄마가 없으면 맨날 엄마 찾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있다가 특별히 해 주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서부터 엄마 찾아 가지고 "엄마 어디 갔어? 어디 뭐 해?" 뭐 엄마의 뭐 일상일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OLG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이런 게 여기서 굉장히 좀 나타나요. 이제 OLG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이제 OLG가 있는데 그런데 이 OLG가 삼일지랑 같이 나타났다. 삼일지랑 같이 나타났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운해가 인제 OLG가 살짝 올라갔는데 삼일지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삼일지랑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OLG하고 삼일지랑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뭐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약간 강박이 있으면서 한쪽에는 애정 결핍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가 항상 불안해하고 뭔가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3일째랑 5일째랑 같이 나타났을 때는 행동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3일째는 없는데 5일째만 있다 그러면 '아 그래.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이 사람은 구일주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일주가 기초일등이 됐다는 얘기는 현재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내면에는 '아 내면 깊숙이에는 상처가 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처가 다 있죠. 그 상처는 유형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거지 상처 안 받은 게 어딨어요. 저도 60 넘어서 이렇게 쭉 보면 뭐 3세 이전에는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 우리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당하게 해서 상처받은 일, 또 그거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나와서 옆에 선생님이 이유 없이 그냥 어 맨날 뒷담화라 그래. 뒷담화하는 일 뭐 수많은 상처 덩어리예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런 상처들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장하게 만드는 거는 이런 게 많으면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율동이 쫙 있으면 '아유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날 보면 맨날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좀 고쳐야겠다. 나도 문제가 있지.' 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아유 안 돼. 내가 이거는 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날래. 그냥 안 만나고 말아.' 뭐 이렇게 자기가 다 뭐 판단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제 그 상처가 없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상처가 없게 나온 거예요. 상처가 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도 내면에 깊숙이 보면
얘기를 이렇게 해 보려면 나 그때가 좀 상처인데 지금 그거를 지금 내가 생활에 지장일 때까지만 안 느끼는 거죠. 상처는 있지만 그게 내 생활에 지장을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 활동이 좋으면 지장을 안 느껴요. 그냥 '에이 그래. 뭐 내가 어릴 때 뭐 그 정도 고생 안 해가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제 기초 활동이 쫙 내려갔는데 5 일째도 올라가 있고 3 일째도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 얘가 지금 이 문제가 더 얘의 일상을 더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고 추측해 주면서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제 음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는 이런 과거의 흔적을 다시 예 재구성해서 재정리해서 그거를 상처로 느끼지 않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상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제 우리 여기서 뉴로 피드백이랑 뇌훈련에서는 저런 거 역시도 뭐냐 과학적으로 뇌과학으로 보면 그 변형계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감정에 있는 것들이 진폭이 아직도 이렇게 세니까 그 진폭을 좀 낮춰주는 훈련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지워준다 그래요. 그리고 상처를 지워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5 일주는 그런 거예요. 6 일주는 이제 6 일주 정도 가면 인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 6 이걸 하나씩 딱딱 이렇게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충 이제 그런 거예요. 감정과 관련된 건데 6 일주는 5 일주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어떤 그거와 관련된 받았던 충족되지 않았던 사랑들. 어 아기의 마음 같은 그런 엄마에 대한 욕구, 아빠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그런 거라면 5 세는 쪼끔 사회적인 발걸음을 하나씩 이제 나가서 자기가 인제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에요, 6 일째는. 그러니까 5 일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충족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그런 것들에 대하면 6 일째는 쪼끔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느꼈던 그런 상처들 그래서 고런 마음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 이제 5 세의 마음은 아기의 마음 그다음에 5 6 7세 6세 정도 가면 쪼끔 어린아이의 마음.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건 뭐야? 아 요게 이제 6세 때 있는 경우에 요런 게 좀 있어요. 아이들끼리 형제끼리 이제 연년생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 연년생 태어나면 엄마가 일단 큰애는 갑자기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길 요구를 해요. 근데 걔도 따져 보면 2 살뿐이 안 되고 3 살뿐이 안 됐는데 그 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얘는 갑자기 큰애 대접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세 살짜리가 자기 동생 1 살짜리가 태어났어. 봤을 때 자기도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벌써 여기 애한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그 큰애는 뭐냐면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게. 어 나한테 사랑을 나도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식구들이 그 애기한테 사랑을 가는 거야. 그러면 상처가 되죠. 그 내면의 상처예요. 그다음에 인제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내 친구랑 나랑 되게 친했던 앤데 내가 저기 뭐 예를 들자면 뭐 코로나로 뭐 한 2주 동안 격리가 돼서 나왔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 내가 상처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친구랑 더 친하고 싶은데. 근데 그럼 엄마는 그렇잖아 엄마가. "야 걔 말고 또 너 없냐? 다른 애 가서 놀지 뭘 걔랑 꼭 놀라 그러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더 걔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놀고 싶어요. 근데 더 놀고 싶다고 해서 자꾸만 얘가 그러면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해서 "아 나 그랬니? 내가 코로나가 없는 동안 너 너무나 그리워했어. 너 별일 없어? 누구랑 친해졌네? 그래 그래도 나랑도 좀 놀자." 이렇게 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삐지는 거야 그냥 속상하니까. 삐지니까 저쪽에는 '아니 쟤는 뭔 괜히 나한테 이유 없이 삐지고 그래?' 그러면서 인제 이게 이제 커져요 막. 그래서 상처받는 애들 많아요. 지금 저기 초등학교 5-6 학년 애들은요 다 그런 상처예요.
보면 삐져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제가 쟤랑 놀다가 제가 쟤를 놀다가 거기서 또 말이 전달해가지고 전달하다가 또 이상해지고 막 이러면서 상처가 돼서 6일째에 올라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해. 6일째가 올라가고 막 4일째 여기 있네요. 네, 이 친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4일째가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딱 보면 이 사람은 일단은 자기 율동이 나온 사람이에요. 9일째. 그리고 자기 율동보다 하나, 두 개나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가 회전력이 좋다 못해 지도자급의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6회째 상처가 딱 있죠. 그러니까 이 자아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능력은 있는 인정을 받아. 그런데 지금 뭔가 그거와 관련된 상처는 받고 있어. 일을 함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렇게 운해를 보니까 운해의 기초율동이 올라가지 않았죠. 운해가 다 밑으로 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는 잘 못해. 사람하고 관계.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 사람이나 관계를 못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상처가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른인데요. 직장 생활하면 일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일은 너무 잘해. 근데 사람들을 옆에 좌우를 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민감하잖아. 민감하니까 이 사람은 재주가 있어. 이건 재주에 속하는 거죠. 예체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주니까 재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창의력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일을 잘해. 근데 싸가지는 지를 게 없는 애야. 이런 애들은. 어. 자기가 왜냐면 자기는 이게 이렇게 저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그 창의력도 있고 막 있으니까 웬만한 평범한 사람 보면 한심해.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계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그래,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래, 너 일 잘해. 너 잘났어. 그러나 놀러 갈 때는 쟤 안 껴놓죠. 자기들끼리만 싹 가잖아. 그럼 얘는 또 사회적으로는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온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자기가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이들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우리 이렇게 이제 와서 그 상담을 받거나 문제 어려움을 겪는 애들 보면 일단 기초율동이 안 나와. 기초율동이 안 나오는데 3일주, 5일주가 쭉 올라갔거나 6일주나 3일주 같은 게 올라갔다. 그런 3일주는 강박적인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2일주는 몸이 아픈 거라면 3일주는 강박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막, 이게 꽂히니까 친구하고 상처를 받은 게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3일주하고 6일주, 3일주, 5일주 나오는 아이들은 마음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 애가 몸까지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 2, 3회, 1, 2, 3, 4에도 쫙 올라가 있고 5, 6, 7도 올라갔다 그런 애들은 몸과 마음이 다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면 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 한 것 중에 이런 애가 있었죠. 그것도 잠깐 저희가 샘플을 좀 볼게요. 어, 샘플을 이제 보면 어, 한교라고 쓰나 있고 봅시다. 이런 이제 친구들 거 잠깐 이제 보면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1일주부터 지금 8일주까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몸도 완전히 이게 많이 불편하고 이 5, 6, 7 마음도 다 불편해서 지금 내 몸이 셧다운 돼 버렸다는 의미야 이거는.
내가 몸과 마음이 셧다운 된 거야.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면 뭐야, 내가 얼어붙는 거잖아요. 얼어붙으니까 무기력한 거고, 또는 가끔 해리 현상 같은 거 나타날 수 있어. 멍하게.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내가 난지를 잘 모르는 정도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같은 애들이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고 긴장하고 막 이러면요. 아이들이 기억력도 없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멍하고 우리가 이제 "너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 같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는 해리 현상이잖아요. 내 몸에 있는데 내 의식이 나랑 몸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하나가 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정신 나간 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극단적으로 되게 힘든 친구지만 많은 친구들이 보면 3H가 올라가고 5H나 6H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또 하나가 어떤 증세들이 있냐면, 다시 여러분들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음 교재로 다시 인제 들어가겠습니다. 음 교재로 들어가면 이제 저기로 가겠어요. 이제 7H. 7H로 가면 7H는 이제 하나씩 쪼끔 더 사회적인 거예요. 쪼끔씩 더 사회적인 거. 자, 아까는 감정이 엄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아주 원시적인 감정들. 그래서 암묵적 기억과 관련 게 거의 5일째라면, 쪼끔 이제 사회의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6일째 상처예요. 그래서 6일째 애들이 이게 세게 올라가는 쪽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기가 많아요. 내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으면 6일째가 많이 올라가요. 마음의 상처들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7일째 정도 되면 인제 고런 학교라는 범위를 넘어서 더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먹는 거 해결됐고, 이제 먹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번식, 뭔가 이제 인간을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동물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번식해야 되고. 이게 이제 포유류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5, 6, 7은 다 포유류적인 뇌야. 진화하긴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구피질이거든, 이게. 그러면 그때의 행동들을 잘 보면, 그다음에는 뭐냐면 인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성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쭉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짝짓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치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먹이와 이런 것을 항해서 나가는 거야. 찾으러 인제 사회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받는 상처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제 짝짓기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뭐냐, 누군가로부터 실현을 당했다든가, 누군가로부터 차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살기를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혼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는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적인 것들을 뭘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굉장히 손해를 봤어. 그럴 경우에 그렇게 금전적인 거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는 7일주에 잔해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 우리 7일주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다음에 요즘 뭐 금리가 막 올라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올해는 이제 벌써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야. 어 근데 막 올라갈 때 작년 한 10 월쯤, 특히 우리 송도 어머니들, 또 여기 부평도 마찬가지죠. 인천의 아파트가 막 굉장히 올라가서 막 연끌을 해 가지고 샀는데 송도가 막 반토막 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집은 그대로 있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집 하나 있으면 똑같은데 그냥 심리적이잖아,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면 그냥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올라가면 다른 집도 다 올라가니까 내가 이사를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고때 제가 학부모들을 뇌파를 찍었는데, 학교 이제 송도에 있는 어머니들이었어요. 세상에, 어머니들이 7 일째 올라가서요. 너무 많은 거야, 자녀가.
그래서 내가 "아유 지금 아파트 이렇게 저기 한다 해서 그렇게 힘드시 힘들죠?" 내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칠일주들이 올라갔죠. 막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이는 상처야 이건 다. 그래서 어 내면의 상처.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내면의 첫사랑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에 저기 그는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돌싱이야. 아가씨여서 돌싱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기 우은에 칠일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기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냐고. 이거 육일주가 올라가면 내면에 내가 불안정한 내면이고 그다음에 죽을 만큼 아팠던 그런 어떤 그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1년 딱 살고 이혼했 너무 남자를 잘못 만났다. 그래 가지고 딱 결정을 해서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결혼까지 하고서 인제 헤어진 게 1년 만에 헤어지니까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율동이 7 이라 하는 말이야. 기초율동이 7 인 아이가 올라와서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직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짝짓기 하는 거 아니잖아 걔들은.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5, 6을 많이 봐요. 5, 6을 보면서 이 5, 6이 올라가고 2, 3이 올라간 날을 같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2, 3하고 5, 6이 거의 코드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처가 엄청 많구나. 그리고 엄마랑 갈등, 부모와 갈등, 또 부모에 대한 분노. 이것도 육회일주 굉장히 많아요. 5, 6에. 그리고 거기에 2 일주, 3 일자 같이 짝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로 해서 몸까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진짜 아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건데 그 장애 중에서 질병 코드 안에 전환 장애라고 있어. 전환 장애. 이거는 뭐냐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이유가 없는 게 상기적인 의학적인 진단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 그 사람은 엄청 아파 있는 거 그것도 질병이에요. 그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합병 그런 것들은 다 특별한 진단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합병인가 봐요. 이런 거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 몸도 아파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느 한 부위가 오는데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학교에 보건실에 오잖아요. 아파서 와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가 꾀병이라 그러지만 걔한테는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걔가 소화가 안 돼서 아프냐?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아픈 거예요. 아파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따라 기초일정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일주하고 9 일주, 10 일주로 올라갈게요. 8 일주는 우리가 기초일정이 9 야. 9 인데 내가 8 일주에 올라갔어. 그러면 나이보다 쪼끔 이제 내가 이제 심이 받으니까 그 얘기를 좋게 얘기해서는 "쪼끔 나이에 비해서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순수해. 순해.' 또 아니면 어떤 사람 어른인데도 우리도 그러게 해서 교장 선생님들도 중에서도 가끔 저 교장은 좀 아동틱해." 막 이래. 아동틱하다 그러잖아. 순수하다는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장난기가 또 많이 있잖아요. 또 잔해가 있는 사람 잔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장난기도 있고 그리고 철이 좀 덜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순수한 거죠, 순수해. 근데 순수해서 좋으냐고. 내 자식이 만약 순수만 하면 되겠어요? 엄마들이. "아우 저 어떻게 철이 들어. 진짜 큰일 났어." 이랬을 때 그게 자기 기초율동보다 한 개 낮은 데서 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걔네 고렇게 나온 사람들은 쪼끔만 자기가 인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오면 슥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어요. 상처라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상처라고 보지는 않지만 쪼끔 우리가 그래도 쪼끔 자기 율동에서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8 일치가 올라간 사람들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
엄청 순수해. 사람이 우리가 가끔 그랬어. 아우, 되게 저 스님 순수해. 어쩜 저렇게, 어, 그, 온실에서 자란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순수하고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세상은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순수하지 않도록. 너무 순수하면 못 써.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일주 가겠습니다. 9일주는 그냥 성인 스탠다드예요. 9일째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보통 15회 정도 나와야 돼요. 15. 숫자가 15 정도.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13, 11인데 요거보다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싹 죽어. 5가 싹 죽어. 이게 득세하면. 그러니까 기초 1등이 득세라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작게, 다 거기에 숙여버려. 그게 참 재미난 거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뇌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미난 게 내가 이제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뭐가 잘 됐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아주 건강해. 지금 하는 일도 잘 돼. 그리고 뭐 머리도 그냥 뭐가 잘 돼. 그러면 기초율등이 높은 거야. 그때 당시. 그러면 자기가 있었던 상처들이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냥 그리고 상처 받았던 게 나한테 했던 사람도 다 불쌍해 보이고 아유 쟤도 아유 저 인간도 참 좀 안 됐다. 아유 그래 쟤라고 뭐 저러고 싶었겠니? 막 이런 그런 그 도량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도량이 생기고 뭐 남편이 예를 들어 남편하고도 아유 그래 우리 남편도 고생한다. 아유 저 사람도 뭐 나한테 저러는 게 자기가 뭐 진짜 뭐 그렇겠냐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하고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퍼되겠냐 이렇게 그냥 이해가 돼요. 그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그 뇌에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웬만큼 들어와도 이렇게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기초일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었던 그 상처의 기억들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럼 막 이렇게 꺾은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브레인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억이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 이러면서 내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일상에 아는 거지. 내가 만약에 무너지는 날 있잖아. 내가 갑자기 저기 뭐가 일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 그리고 뭐 남편도 뭐 극단적으로 제가 드라마에서 나온다면 뭐 바람을 폈다 막 이러면 나는 기초일등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내가 어릴 때도 이렇게 구박을 받았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더니 하고 형제도 다 꼴보기 싫고 그다음에 내 자식도 다 꼴보기 싫고 아무것도 시부면 더 꼴보기 싫고 막온 세상이 다 싫은 거야. 다 상처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 안에 없었던 것이 다 나와서 여기서 스토리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근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건 뭐냐? 내가 힘이 있어야죠. 내가 그거를 받아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내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그릇이 이렇게 대접처럼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장 종지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처럼 넓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내 내력이 그런 사건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작잖아요. 내가 힘이 작잖아요. 그러면 뭐를 딱 하면 튕겨 나와 이게 탁탁 나오는 거 반응이 팍팍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초율동을 키운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9일째인데 그때면 10일째까지 갔어. 그럼 더 이제 세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렇게 10일째까지 나왔다. 아이가 예를 들자면 이거요. 우리 아이가 기초율동이 9인데 1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표적인 내가 목표의식도 있고 내 진로, 내 주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에
이런 기초 율동들이 이렇게 착착착 잘 나오면요. 옆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자식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리 아이의 특별성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독특한 거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 아이가 생겨난 것도 나와 우리 남편이고 걔가 지금까지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나와 내 남편, 내 환경이 만들어준 거지. 걔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략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제가 저런 게 있었겠어. 그랬을 거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면 내가 훨씬 걔를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걔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할수록 걔는 더 나가요. 더 삐뚤어 나가요. 그래서 이게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10일째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 10 이런 게 올라가면 아, 내가 인식을 하는 거지. 세상의 인식. 우리 애는 정말 다른 애구나. 굉장히 예민한 애구나. 얘는 독특하구나. 얘는 이러한 어떤 이게 나의 그 훈육이 안 맞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뇌교육사 하신 분이 자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뇌기능 검사를 이제 찍는다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제가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애가 2학년짜리 데리고 왔어요. 어, 받으세요. 저 밖에 나서 받으세요. 그 저기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엄마가 얘기할 때 내가 벌써 아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아, 내가 우리 애보다 우리한테 말빨이 딸려요. 딸려요. 이래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나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걔한테 그 얘기 여유를 안 부리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 엄마가 키고 있어 자기 문제를.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를 상태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애가 요즘 자기랑 맨날 싸운다는 거야.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를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뇌파를 찍었더니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뭐냐면 이 친구는 2학년 그 여자인데 되게 논리적이에요. 이제 이 뇌가 논리적으로 형성되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급하다. 자기가 일방적이다.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엄마가 막 먼저 이렇게 아이를 논리적이게 아이가 어떤 뭘 잘못하면 그런 논리적인 아이들은 논리 A, B, C 논리성이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애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고치는데 애가 그렇게 이해하기 전에 막 뭐라 그러니까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엄마랑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지만. 그 보니까 내 엄마랑 정반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엄마만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엄마만 바뀌면 돼요. 엄마의 지금 양육밭이 엄마가 그대로 얘기한 것만 바꾸세요. 그 반대로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래요. 요즘 제일 좋은 그 부모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같이 왔어. 자기 친구랑 둘이 같이 그 친구도 애를 데리고 왔고 그 엄마도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엄마들이 이모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새 가장 좋은 육아법은 이모처럼 해라. 이모처럼 해라예요. 자, 뭐냐. 보통 엄마들 친한 사람들 이모 부르잖아, 애들이. 근데 내가 이모라고 불리지는 애한테, 내 친구네 애한테 내가 엄마처럼 막 해요? 절대 안 해요. 좋은 말만 해요. 잘 해주죠. 칭찬해주고. 애한테 막 옷 입었으면 뭐, 옷 이쁘게 입었으면, 옷 이쁘네. 아유, 이게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줬나?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뭐, 인사 잘했으면 인사 잘하네? 이런 게 하잖아. 이모처럼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다 기본이야, 그거는 다. 다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는 아이한테 그 안 되는 거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 방법을 바꿔요. 이모처럼 해라 그랬어, 이모처럼. 그때 자기들이 마구 이모처럼 하시면 돼. 내가 지금 우리 애랑 갈등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해주나 이모처럼 해라.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들이 지나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때도 엄마가 밀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딱 어른이 되잖아요. 엄마랑 발도 안 들여놔요. 지금은요, 아주 잘해줘도 발도 안 들여놓는 시기예요. 세상이에요. 근데 아이랑 관계 나쁘잖아요. 딱 20살만 되면 다 나가요. 다 나가서 뭐 하냐? 그냥 알바라도 해서 산다고 나가버려요. 편의점에서 내가 알바를 할게 엄마랑 안 산다고 나가버려요. 그럼 걔도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겠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힘들잖아. 그래서 어차피 애들 다 나가요. 그러니까 있을 동안 20년만 데리고 있으면 돼요. 기껏해야. 그러면 지금 한 10년 데리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10년 빼니 애랑 나랑 시한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고 애 잘해주시면 돼요. 진짜 아이들은. 어, 저희도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딸하고도 티각하고 어제도 뭐 이렇게 티각하다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남편하고 나랑 우리 딸하고 셋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좋은 말만 하자.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랑 나랑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동안 우리 좋은 말만 하고 지내자. 그리고 이제 해서 또 딱할 때 웃고 말았어요. 좋은 말만 하고 진짜 아이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삼교육이고 그게 가정교육이고 그게 부모 역할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아이를 조금 더 가리키려고 막 아등바등해서 애 스트레스 팍팍 주고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애랑 관계만 나빠져요. 아이랑 관계 좋게 하면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잘한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기초율등이 좋아야지 깨달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먼저 여기 기초율등 다 올려야 돼요. 내 공부하면서 쭉쭉 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 조금 올라가요. 기초율등.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일까지는 봤어. 10일 같은 거 가면 되게 이제, 자기보다 2단계까지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뭐 비즈니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리더 뭐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안 좋아요. 그냥 자기 기초율동에 한 10 정도가 좋아요. 왜냐? 너무 10일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기초율동이 군대 10일까지 올라가면 뭐냐면 자기 혼자 무아 독존. 그런 확률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세상에 똑똑하게 또는 아니면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애늙은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애늙은이. 그러니까 달관을 했다는 건 애가 달관이라는 거는 성인이 돼서 달관을 해야 되는 거지. 애가 세상을 달관했다는 건 뭐냐?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유유작절하게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내가 계속 발달하는 시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기초율동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올라가면 더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2가 있어요. 12부터 13은 자 12부터 13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 11일 잠깐 보겠어요. 11일 요게 이제 다시 가면 어떻게 되냐면 10하고 11이 같은 짝이에요. 10하고 11이 같은 짝이고 2하고 12하고 같은 짝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이게 공명, 이렇게 우리가 소리라는 공명이 세상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 헤르츠가 2라고 12, 22, 32 이런 게 같은 그 건역 안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할 때 이거는 2인데 12도 올라갔고 아니면 3인데 여기 13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3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 3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쫙 올라갔어요. 3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서 보이는 게 3이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강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3이 강박이 있는 건데 여기 13에서 딱 올라가서 이 사람은 강박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아이들 걸 보면 이쪽에 올라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보면 요거는 자기 기초 율동보다 뒤쪽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살짝 강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2는 맨 처음에 2처럼 생리적 긴장, 그다음에 13은 의식적 긴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뇌파는 거의 이렇게 분석하면 아주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표들을 볼게요. 이런 표를 볼게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행동 성향이 있고 여러분들 뇌파를 보면 행동 성향이 있고 밑에 정서 성향이 있어요. 그럼 먼저 행동 성향을 볼게요. 행동 성향이 뭐냐? 행동 성향이라는 거는 활성 지수예요. 활성. 그러면 각성이 있고 활성이 있어요. 각성과 활성이 달라요. 자, 제가 그동안 계속 각성은 얘기 많이 했는데 활성은 얘기 안 했어요. 이건 얘기했죠. 가활성 얘기했죠. 가활성. 활성 지수. 활성 지수는 활발한 걸 얘기하는 거, 활발한 거. 근데 가활성이 되면 문제가 됐다잖아요. 활성이 지나치면 가활성이에요. 어. 그래서 가활성, 근데 저활성, 활성이 가라앉아 있는 거, 저활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갈린 사람들이 저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활성이라는 거는 내 기능에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응 속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찌르륵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활성을 하는 그 지수는 뭐가 기준이냐면 알파파하고 베타파를 가지고 해요. 알파파, 베타파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행동 성향을 보고 우리는 뭐를 예측을 하냐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언어 이런 관련성이 이 행동 성향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보면 우리 뇌는 잔해 운해가 이렇게 있어요. 잔해 운해가 있는데 이 잔해 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활동 지수에서 어, 여기 일단은 행동 성향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 잔해 운해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보는 기준은 알파파와 베타파의 예, 베타파와 알파파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베타파에 비해서 알파파가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데 여기서 잔해가 운해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잔해 운해 비율이 1.9, 1.9가 나왔어요. 1.9, 1.9. 그러면 잔해나 운해나 행동 성향이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떤 뜻이냐면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준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긍정적, 상당히 긍정적, 매우 긍정적, 신중함, 다소 신중함, 매우 신중함 사이에 중간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자폐라고 했을 때 자폐라고 했어요. 자폐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자폐증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자폐를 자폐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스펙트럼. 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강도의 차이.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도가 있으니 만약에 기준점이 있다면 이 강도가 몇 가지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이 다 다르죠. 네, 이게 다 달라요. 이런 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자폐라도 이 사람을 자폐라고 딱 단정을 졌는데 무슨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자폐 안에서도 굉장히 경증이가 있고 중증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행동 성향도 보면 일종의 스펙트럼이야 이거는. 스펙트럼인데 사람은
이 스펙트로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거에서 매우 신중한까지는 스펙트럼이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 잔해 운해에 쏠림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게 가장 쏠림이 없이 중간. 그러니까 잔해 운해의 베타파가 아주 그냥 쏠림 없이 비슷할 때 일반적이라고 행동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가 잔해가 우세하게 나왔다. 잔해 쪽에 우세하게 나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고 여러 번 판정했을 거고 어떤 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신중함 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중한 점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 예우님 일반적. 그 다음에 진서님 뭐로 나왔어요? 저 신중함이요. 신중함. 그 미영님은? 저도 신중함요. 현숙님은? 저도 신중함. 신중함. 그러면 신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소극적인, 약간 소극적인 어떤 세상과의 그 활동할 때 살짝 소극적이단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MBTI 뭐 한다면 I형이라고 할까? 약간 I형 이쪽이 많이 있겠죠. 신중한.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잠깐 여기서의 I가 아니라 I형이 아니겠다.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MBTI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신중함으로 나온 사람들은 요런 양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관심이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요 여기 베타는 전반적인 관심, 그 다음에 시점이 미래, 요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렇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 범위예요. 다 요 정도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이게 이제 행동 성향은 겉에서 보는 자기의 겉모습.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엘의 창이라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와, 내가 모르는 나와,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내가 보여지는 나는, 약간 소극적이고 신중한 타입이고, 나는 적극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기준을 베타파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행동 성향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걸 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때는 요걸 많이 봐요. 요거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좌우가 똑같으니까 일반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잔해가 조금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도 그래도 일반적. 자와 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일반적. 그 다음에 여기도 보통 일반적이 많은데 제가 다른 사람 거를 일반적이 아닌 거를 볼게요. 신중함이 나왔잖아요. 신중한 나온 사람들 보면 아까 신중함인데 여기서 신중한 사람들은 요 값이 이 알파바 값과 베타바하고 비교해서 운에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야. 왜 작은 숫자를 봐요. 작은 숫자를 봤더니 2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신중한 쪽에 가는 사람들, 매우 신중한. 근데 요거는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 행동 성향을 분석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지금 베타파와 알파파를 기준으로 해서 겉모습을 드러낸다 라는 것만 아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검사지에서는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데 매우 신중함이 나왔다. 그러면 이 매우 신중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을 신중하다는 거를 넘어서
실제로는 상담에서는 이건 매우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매우 소극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신중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발휘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여기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극단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우 적극적, 매우 신중한. 그래서 양쪽의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 성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아니요. 정서 성향은, 이거는 행동 성향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넣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행동 성향 안에서 이 사람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자, 긍정적으로 매우 나오니까 이거 여기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 적극적인 거죠. 매우 적극적이죠. 그러면 매우 적극적인 것도 약간의 행동에서 좀 극과 극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성향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많이 보시냐면 여기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서 성향을 잠깐 볼게요. 정서 성향은 아까 행동 성향은 알파파랑 베타파의 비율로 본다면 정성 성향은 그냥 알파파의 진폭으로 보는 거예요. 알파파의 진폭으로 봐요. 알파파의 진폭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이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거는 왜 기준을 했냐?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기 때문에 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것을 알파파로 자원의 진폭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분석된 틀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뇌 쪽에 알파파가 우세한 사람들, 여기가 이제 외향성, 아까 얘기했던 게 외향성이에요. 이게 내향성이에요. 그러면 이 정서 성향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거를 많이 봐요. 행동 성향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속마음인 거예요. 자, 왜 아까 거는 행동 성향은 겉의 모습이야. 겉의 모습이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어. 저 사람 좀 소극적이구나. 저 사람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이 속은 나도 모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봐요. 정서 성향은. 이게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속마음을 보고 나면 이거 나랑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뭐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랑함이 있고 상당히 명랑함이 있고 매우 명랑함이 있고요. 내향이 있고 상당히 내향, 매우 내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또 하나면 우울이라는 얘기랑 다른 우울. 그 다음에 우울과 반대의 말은 명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짝짓기로 된 거였어요. 일반적이고 명랑, 상당히 명랑, 매우 명랑하다음에 다소 우울, 상당히 우울, 매우 우울 이렇게 쓰려고 했다가 용어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 당신 매우 우울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향이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 그건 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는 이제 내가 상당히 내향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 속에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우울고. 근데 매우 우울이다. 매우 우울이다 나왔던 사람은 여기 안 와요. 못 와요 벌써. 우울증 약을 먹어요. 거의. 예. 여러분들 상당히 우울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향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매우 외향이라 나왔다.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조증이에요. 조울이에요. 조울증.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얘네들은 금방 나타나죠. 우울하니까 얘 말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조증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쪽에서 오는 애들은 어떠냐면 애들이 붕 떠 있어요. 항상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ADHD 중에 애들은 상당히 명랑함이 나오겠죠. 많이. 또 그런 애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울감돼서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은 매우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ADHD 때문에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중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상당히 우울감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렇게 다른 곳에 주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니까 상당히 우울감들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증이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선생님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뭔가 저기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주변도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다. 그러니까 매우 명랑하다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명랑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명랑함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냥 내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내 성격이 외향적일 수 있고 내가 외향적일 수 있고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고 외부에 집중하고 내형적인 사람들은 쓰는 거 좋아하고 내부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더 편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노는 거예요. 네, 참고로 그냥 이런 거라고 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외향적인 이렇게 명랑하게 나오는 애들은 친구 관계가 되게 넓지만 이렇게 내향적으로 간 사람들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기도 하고 내가 뭐를 할 때 되게 신중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 성향을 많이 봐요. 그러나 이 매우 내향이라든가 매우 명랑으로 가면 이런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병적인 증세의 맨 끝에 그런 증세가 혼돈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균형이라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되게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거기에 여러분들을 행동 성향, 정서 성향의 뜻이라는 것 알고요. 그게 베타파의 기준, 알파파의 기준하다 이런 것까지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상담소들도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요번에 이 슬라이드가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해주는 거라서 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거로 한다라는 거 정말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뭐 계산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 자 여기서도 어떤 거냐면 이게 범위가 여기 안에 폭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든 뭐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냐. 잔해 쪽에, 잔해 쪽들이 폭이 확 올라갔다. 이건 매우 내향적이라는 거예요. 내향적. 이거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 우울감이 있어서 우울약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 매우 내향적 많아요. 또 이렇게 이제 차이 상당히 내향적, 다소 내향적, 많죠. 내향적인 다소, 다소는 뭐 그냥 괜찮고요. 일반적 나오고요. 일반적. 명랑함이 나오죠. 상당히 명랑함. 이런 애들은 또 여기는 좀 나요. 이런 애들은 이 애는 조증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우운에만 그냥 활성화 돼버린 거예요. 우운의 그 알파파 세기가 우운에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증 증세가 나온다. 이제 이런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시면 돼요.
저희 센터에는 이런 자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애들이 더 많아, 자료가. 여러분들은 정서성향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정미영님 아까 저기 내향적으로 나왔어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신중함으로 나왔어요. 아니, 정서성향. 정서성향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바로 밑에 있어, 정서성향. 아, 상당히 내향적이에요. 내향, 상당히 내향. 네. 살짝 우울감이 있으세요. 네. 우울한 거 이제 풀어내셔야 돼. 우리 저기 현숙님은 어떠세요? 저 명랑함. 명랑함. 예. 진서님, 저는 다소 내향적이요. 가상 내향적인. 우리 예은님, 전 둘 다 일반적 나왔어요. 일반적 둘 다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혜련님 찾고 있고요. 혜련님 어떻게 됐어요? 전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 승현님은? 네, 저는 행동은 일반적, 정서는 명랑함이요. 명남. 네. 좋습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오희경이 오늘, 그렇죠. 얼굴 안 보였는데, 저는 한 달 전에는 다소 내향적이고, 이번에는 명랑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이제, 이게, 그때 그 어떤 자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시 변할 수 있는, 한 달 정도 됐으면 변할 수가 있죠. 그때는 약간 우울기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절도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약간, 가을에는 우울하다가, 봄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기분이 업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명랑하고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정리한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다 있으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행동 성향 및 정서 성향을 본 성격. 인데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자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 거를. 어떻게 찾냐면 이런 거 다 복잡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그 작품 중에서 소극적하고 명랑이나 우울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거랑 합쳐졌는지, 요거랑 합쳐졌는지, 요거랑 합쳐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요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1번과 2번 A하고 B라고 나누면 내가 1A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2A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1B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2B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자기 르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거는 어떤 거를 하냐면 자기가 찾고 싶은, 자기가 난 여기 것 같다라는 걸 찾으세요. 일반적인 사람, 나는 내향적일 것 같다, 나는 외향적일 것 같다, 나는 적극적일 것 같다, 소극적인 거를 찾아보세요. 자기가 찾아서 내가 어디 쪽에 해당되는지. 네. 예. 여기 보면, 자, 요거를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색깔을 좀 다른 걸 할게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적극적이면서 명랑한, 외향적인, 아까 명랑으로 나왔죠. 적극적이면서 명랑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높고, 뇌각상력, 주의력, 명령력이 높고, 항스트레스 지수와 주의 지수가 높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4라는 건 뭐냐면 4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소극적이면서 우울감이 있다. 우울감, 내향적으로 우울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순위가 네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려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쪽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일상 살아갈 때는 잔해 경향성, 잔해를 좀 경향성 쓰고 그다음에 명랑한 외향적인 조금 외향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울해 베타파가 많으면 걱정 근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건 걱정 근심이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학문적인 얘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걱정 근심 불안. 걱정 근심 불안이 많고 또 마음이 우울하면 스트레스 저항이 안 되고 내 각성력, 주의력, 면역력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지수나 주의력을 높이는 것들이 다 낮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높여야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점점. 그럼 자기가 일반적인 건 괜찮아. 일반적인 거 중요히 괜찮으니까 일반적인 양쪽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쪽 경향성이 좀 있으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금 사람이 활동해야 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잔해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집에서 좋은 생각 안 하면 우울감 와요. 활동도 안 하죠. 우울감 와요. 그러니까 뭐냐.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공부 안 된다 그러면 카페 나가서 공부하세요. 책 보고 있으세요. 훨씬 나요. 아니면 걸어요.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왜 외향성이냐? 이거 외향성이라는 게 성격적으로 뭐 밝다 이런 의미보다 제가 보기에는 몸의 움직임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울감 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저항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그래요. 오늘도 4시 반에 이제 산에 갔었어요. 산책을. 근데 가기 싫죠. 가고 싶을 때 한 번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맨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비가 오길 바래. 왜냐? 내가 학교를 시킬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아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내가 오늘도 걷지 않으면 오늘은 또 가서 세미나에서 서울 갔다 오면 거의 10시쯤 되면 내일은 또 일어나기 싫을 텐데 갔다 오자 해서 한 2시간 반을 걷고 났더니 몸이 언제 그랬나 똑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요. 살기 위해서 운동해요. 여러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 되면 더 살고 치매 걸리지 않게. 그러다가 저희 생각에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순간 그거는 이제 죽음하고 죽음으로 가는 건데 일찍 가지도 않아요. 질기게 가요. 누워있는 순간 즐기게 가니까 그게 문제죠. 옛날처럼 누워갔다 일찍 가면 눕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즐기게 있다가 가니까 10년, 20년 누워서 있다가 가면 얼마나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100세든 뭐 90이든 어떡간에 서 있다가 어느 날 딱 그냥 그날 누웠다 자다가 그냥 가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서 있다가 가자. 서 있다가 눕지 말고 가자. 우리 사람들이 눕지 말고 가자 이거예요. 진짜 우리 20, 30년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절대 눕지 마세요. 눕기 시작하면 한없이 누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눕고 싶으면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네, 나가시죠. 자, 그래서 잠깐 좀 비가 엄청 오네요. 여기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가 또 떠내려갈 정도로 오네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 제가 요거 10분 동안 쉬는 동안 이게 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끄어서 이게 녹화를 지금 다운을 받아서
요거를 인코딩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 올려주고 2교시 거는 오늘 못 올려요. 우리가 지금 출장 가야 돼서 2교시 거는 내일 아침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1교시까지는 올리려면 제가 잠깐 이걸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